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차현주입니다. 요즘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물이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스키와 보드 등 겨울 레저 활동을 즐기는 가운데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튼병원의 차승환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계절 중에 겨울이 골절 환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겨울을 골절의 계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실제로 골절 환자가 겨울철에 더 많은가요? 예, 실제로 느끼기에도 평소보다 진료 환자 수가 많아진 편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지고 관절액도 굳어져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면서 중년층 이상에서는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젊은 층에서는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골절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까지 더해지면서 겨울이 되면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코트에 손을 넣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거나 아니면 스키나 스노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꽤 많은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낮은 기온으로 몸의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어 있는 이유 말고도 눈이나 바람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고 두꺼운 코트나 외투의 착용으로 움직임까지 더 둔해져서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빙판길 낙상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 젊은 층과 비교해서 균형 감각이나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고로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렇군요. 겨울 스포츠의 하나인 스키나 보드의 경우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충돌하거나 미끄러지는 부상으로 골절돼서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들이 많은데요. 부상으로 관절에 손상이 있어도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미루다가 더 심각한 손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니까요. 스키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일단 7만 명이나 되고 그중에 1,700명 정도가 부상을 입는다라고 해요. 네. 자칫하면 또 크게 다쳐서 몇 주간 입원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곤 하는데 또 스키나 스노보드 타다가 다치면 다치는 부위가 다르다고요. 네,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 활동인 스키와 스노우보드는 대부분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겠는데요. 다치는 신체 부위에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네. 스키는 무릎을 다치는 경향이 좀 많고요. 스노우보드는 손목이나 어깨 등에 부상이 많습니다. 스키는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이 구부러짐과 동시에 갑자기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상체만 뒤로 넘어지다가 무릎이 뒤틀려서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손상을 방치할 경우에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휴식을 취해도 통증과 부종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스노우보드는 스키에 비해서 부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스키와 다르게 스노우보드는 더 무겁고 큰 보드에 두 발이 모두 고정된 채로 팔로만 균형을 잡고 타기 때문에 손목이나 어깨 등의 팔 부위의 관절 부상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팔을 뻗은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 팔꿈치, 관절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깨 힘줄 팔도 드물지 않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스노우보드를 탄 뒤에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부상이 경미한 정도라도 보조기 착용이나 재활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봉합술이나 재건술로 치료를 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준비 운동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추천하시는 방법 있으신가요? 예,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즐기실 때는요, 적정 체온 유지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육이나 인대가 위축되지 않도록 체온 유지를 하시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운동 전후에 약 1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따뜻한 물로 미리 좀 샤워를 하시면 몸이 예열돼서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릎이나 엉덩이, 손목, 보호대 등의 안정장비를 착용을 하고 올바르게 넘어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또 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요즘 자주 보게 되는 게 빙판길의 낙상 사고예요. 이 보통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엉덩이뼈, 그러니까 고관절을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외에 또 어떤 부위를 많이 다치게 되는 건가요?
예, 낙상 사고에 다치는 부위는 주로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등 다양하게 되는데요.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어서 순간적으로 과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손목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뒤로 넘어지면서 척추나 고관절을 다치기가 쉽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낙상의 충격으로 척추가 주저하는 압박골절의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중 가장 심각한 부상인 노인들의 고관절 골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하고 뼈가 약해서 바로 뼈가 부러져 버리는 골절 등의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가 뼈가 잘 붙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낙상 후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미한 손상에는 근육 훈련이나 보조기 착용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은 골절과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망가진 관절 대신 인공 관절을 삽입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에 최소 절개술이 도입돼 절개 부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빠른 재활과 회복을 도와 고령의 환자들도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골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법을 미리 숙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빙판길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부상의 위험이 큰 노인분들께서는 외출 시 철저하게 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쓰고 높은 굽의 신발보다는 바닥면이 거칠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춥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기보다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고 걷는 속도를 평소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시거나 길을 걸을 때 지팡이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천천히 보행하시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골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상 사고는 겨울철에 급증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 사이 119 구급대가 이송한 낙상 환자가 6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31%나 되는데요. 겨울철 골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 근력 강화에 신경을 쓰는 게 좋고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는 어르신들은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